예,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12강 장기 요양 정보 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계속 장기 요양을 설치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사업자 등록도 나왔죠. 다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장기 요양기관에 여러분의 정보를 게시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수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바로 이것은 여러분의 그 사업과 연결이 되어져서 얼마큼 여러분 받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강에서는 장기 요양 정보의 게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먼저 인력, 그렇죠? 인력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때로는 인력 변경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인력 신고와 변경 신고는 여러분 수입과 직결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시설들이, 많은 센터들이 인력 보고를 잘못해서 때로는 손해를 볼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 직업인 배상 책임보험,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책임보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동 서비스, 그렇죠? 목욕 서비스를 위한 차량 등록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12강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자, 인력 변경 신고. 수입과 직결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인력 변경 신고에 따라서 얼만큼의 수입이 들어오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여러분들의 지금 장기요양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장기요양 센터라든가 방문 목욕이라든가 아니면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를 하는 이유도 뭐니 해도 머니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돈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력 변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인력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시설에는 어떠한 인력이 필요하다. 재가에는 어떠한 인력이 필요하다.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인력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인력 신고는 여러분 장기요양 사이트에 어떻게 등록을 해줘야 될까? 자, 설립 인가를 받고 나서 실제 일할 직원을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서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절차가 장기요양 사이트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먼저 여러분 시군구에 보고를 하게 되어지면 시군구에서 장기요양 기관으로 여러분의 인력 보고를 넘기게 되어집니다. 지난해 말씀드렸나요? 대표자이든 종사자이든 W4C를 알아야 된다.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 시군구에다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물론 이제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은 요양시설, 요양시설 안에는 요양 공동생활 가정까지 포함되는 거지요. 재가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은 사용 방법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교재를 통해서 다운받아서 연습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 어렵지는 아니에요. 조금만 여러분 컴퓨터를 할 줄 안다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 아마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를 하다가 사회보장정보원의 상담원들에게 전화해서 때로는 모르면 원격으로, 그렇죠? 원격으로 업무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의 컴퓨터에 접속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니
걱정하지 말고, 그렇죠? 하시면 아마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장기요양 사이트의 인력 신고는 아마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지자체에다 보고하면 지자체에서 간단하게 여러분 올려줄 겁니다. 올려주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 올라가냐면 장기요양 사이트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건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 교육 교재 어디 있으면 장기요양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우리 기관에 물어보면 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교육 교재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거기 보면 뭐예요? 여러분 그 표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공통 나온 게 있어요. 시설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안내, 온라인 교육 신청 안내, 교육 수료증 발급 안내, 나의 업무 등등 나와 있어요. 인사에 대해서 시군구 보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부록에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교육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이 교육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력 변경, 아니 인력 신고나 인력 변경이 제대로 되면 아마 여러분 수입이 되지요. 자, 그런데 요양시설 종사자 보고를 하는데 잘못 보고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평가라든가 아니면 중간중간에 모니터링 하고요. 이렇게 싹 잡으려고 그래,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 잘못 보고하게 되어지면 감산이 되어줄 수 있어요. 때로는 근무 위반이라든가 인력 변경 잘못 신고 잘못해서 여러분 행정처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신고는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초창기 때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인력을 가족의 이름을 넣어놓고 실질적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쉽게 하면 나쁜 말로 표현하면 삥땅 쳐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문제돼서 어떻습니까? 참 행정처분 받기도 하고 벌금 한번 내면 1, 200이 아닙니다. 1억, 2억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초창기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만이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종사자 보고, 표에도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보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설장이냐, 간호조무사냐, 사회복지사냐, 자, 주민등록번호 치고요, 입사일은 언제 되느냐, 이런 거 여러분 그냥 때로는 그 지자체에서 서면으로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요새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자, 그러면 인력 신고와 더불어 때로는 변경 신고가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등록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기간이 이제 지나고 나서 어르신도 확보가 되어지고 대상자도 확보가 되어지고 직원 확보되어서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그 직원이 그만두거나 때로는 그렇죠 변경될 수도 있어요. 새로운 직원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인력 변경 신고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서비스는요 인력 신고에 맞춰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어요. 인력이 없는데 먼저 서비스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돈이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자, 제대로 인력 신고를 해서 그렇죠 인력에 맞춰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시간별이에요. 최소한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것에 따라서 인력이 배정이 됩니다. 방문 모역 같은 경우에는 1인이 아니라 2인 1조가 돼서 2인 1조가 돼가지고 방문 서비스와 더불어 목욕 서비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문 서비스는 1대1 서비스지만 방문 목욕은 2대1의 서비스입니다. 근데 시설은 다르잖아요. 시설은 뭐였어요? 공동생활 가정은 3인당 1인이라고 그랬어요. 대상자가 3명이었을 때에 요양사가 1명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요양시설에서는 2.5인당 1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치매 전담 시설이 있잖아요. 치매 전담 시설은 2인당 1인이 돼야 됩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처음부터 인력 신고가 다 된 후에 서비스할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신고할 때에는 처음에 허가 낼 때에는 어떻습니까? 거기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는 15명 이상, 농어촌에는 5명의 요양사 있으면 되잖아요. 시설장 있고 간호조무사 있고 사회복지사 있으면 되잖아요. 자, 시설도 인력 신고를 해놓고 자, 어르신의 숫자에 따라서 나중에 변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고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인력 변경도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파워포인트 올라온 그대로 인력 변경 공문을 작성해서 어디에서요? W4C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서 작성해서 여러분 보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된 인력에 의해서 여러분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 서비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수가를 받게 되어지고 또 그 서비스에 의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돈이 이익이 창출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력 변경 신고를 했는데 깜빡하고 하지 못했어요. 자,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서 인력 변경 신고를 하고 담당 공무원이 승인해주면 인력에 관한 정보가 장기 요양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연동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직원이 깜빡했어요. 그 인력 신고 혹은 변경 신고를 하지 못해서 청구하지 못하게 되면 아주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뭐 이럴 때는 그렇죠.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 아무리 그렇죠. 그렇죠. 실수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절차를 먼저 거쳐서 공단에 다시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대표자가 되든 뭐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되어서 대표자가 되든 이러한 실수를 없애도록 늘 사이트에 들어가서 봐야 돼요. 자, 분명히 공단의 그 사이트에 올라가기 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시군구에 먼저 보고가 돼야 돼요. 시군구에 보고가 되어 있으면 시군구에서 자동적으로 W4C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 올리면 공단 장기요양 시스템에 올라간단 말이지요. 자, 아무리 기억이 나쁜 사람도 사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공문을 빨리 작성해서 수정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공문을 보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시군구의 담당 공무원이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W4C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 보면 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군구 보고라고요. 시군구 보고 보면은 들어가시면 여러분 스스로 들어가면 승인이 됐는가 안 됐는가. 때로는 여러분이 인력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사이트에 안 뜰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승인을 안 해준 경우도 있어요. 승인. 그냥 곧바로 반려를 해서 다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시군구 담당 공무원도 승인을 잊어버리고 여러분도 확인이 안 돼가지고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뭐 소급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을 해서 인력 보고가 제대로 되어졌느냐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시설 사이트에 보면은 맨날 그 시군구의 관계 공문 보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서 인력 보고 제대로 했습니다. 인력 보고 안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여러분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력 변경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 수입과 직결이 되어져 있어요.
뭔가 돈과 직결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재가기관용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자, 재가기관용 시스템은 메뉴가 어때요? 시군구 보고, 뭐 간편 입력, 공통관리, 뭐 이렇게 세 가지뿐이 없어요. 자, 시스템을 구성시키려면 시설 코드를 재가기관으로 선택해서 로그인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법이 바뀌어서 지금 여러분 장기영 사이트 안에 예산도 들어가 있고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간편 입력하게 되면 거기에 다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양시설에서는 똑같은 공문을 종사자와 인력 변경 공문 이렇게 두 개 작성해야 되지만 뭐 재가기관은 인력 변경 공문만 작성하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재가기관의 인력 변경 공문 작성은 뭐 요양시설과 기본적으로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인력에 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만은 반드시 여러분 시설이 되었든 그렇죠? 시설이 되었든 재가가 되었든 인력 보고를 제대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인력 보고 잘못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니터링 해요. 아니면 수시감사, 불시에 감사 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잘못된 그렇죠?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항의한다 할지라도요. 그럴 때에는 굉장히 애매해요. 여러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인력 변경 안 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서비했다고 그래가지고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7만원 때문에 1억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교수님 기관에서도 우리 아들이 원장이 운영하는 기관이 이거 입력 잘못해가지고요 문제된 적이 있었어요. 물론 거기는 사회복지사예요. 간호사의 업무도 따로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장기요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표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간호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사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비스 들어가서 30분 1시간 뭐 이렇게 해서 단위별로 시간별로 서비스한 내용을 입력해서 여러분들이 그렇죠 요양보호사 더불어서 수가를 받으면 됩니다만은 시설은 안 그래요. 하루 종일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상자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요양 인력이 있어야 돼요. 자, 요양 인력 누구예요? 요양보호사예요. 때로는 가정 요양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요양 요원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요원이 반드시 기록이 돼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같은 경우에는 뭐요? 태그를 찍어요. 태그를 찍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확인을 하게 되어지지요. 뭐 제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태그를 찍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뭐 나타납니다만은 시설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뭐 3교대로 근무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퐁당당 근무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주주야야 비비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인력이 시설에 계신 어르신의 숫자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 아들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맞아요. 어르신이 맞는데 또한 시설 안에는 특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특례. 특례가 뭐냐면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시설에 입소하게 되어지면 어르신들이 그렇죠 수가에 의해서 혜택을 받아요. 그렇지만 그 어르신이 예를 들어서 외박한다든가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이제 서비스가 중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인정하는 시간이 10일이에요. 그러면 10일 동안 100%의 수가가 나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50%의 수가만 나와요. 자, 원래 법적으로는 10일 이상 지나고 나면 자, 그 어르신이 퇴소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퇴소했다가 또 다시 오면 다시 입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입소 신청서 내야 되고 또 퇴소 신청서 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장기 요양에서는 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좀 편리 두자. 그래서 특례 입소로 제도라는 걸 두었어요. 그래서 10일 이상이 지나고 나면
물론 그 어르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수가가 나오진 않아요. 수가가 나오지 아니하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어르신을 3개월 동안 모실 수가 있어요. 3개월 동안. 특례 입소예요, 이게. 자, 그런데, 자, 우리 아들시서 같은 경우에는 인력 보고 제대로 다 있었어요. 변경 보고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상자가 특례 입소를 받아야 되는데, 2시간인가 3시간이 잘못됐어요. 인정이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7만원 정도가 더 잘못 부과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이 공단이라고 훌륭한 데에서는 문제를 삼으려고, 한 1억 5천을 좀 뽑아 먹으려고, 또 시설을 또 어떻게 정지시키려고 내려왔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특별 조사하게 되어지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예요. 양이 많으면 2주 정도 실사를 합니다. 자, 일주일 정도 실사를 받았지요. 제가 참여를 했었고요. 가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일주일 받아야 될 것이 3일 만에 끝났어요. 왜냐하면 그 기간에 오전부터 이렇게 실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공단은 제가 말씀드렸죠. 공단은 어떻게 조사할 권한이 없어요. 권한은 지자체에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인력 신고나 변경도 어디도 하는 거예요? 지자체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사에서 2분, 지사에서 1명, 공단 3명 나왔어요. 그리고 시군구에서 1명이 나왔는데 시군구에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조사에 개시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개시를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 나왔다가 오전에 개시를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시청에 문제가 있어서 나 시청 갔다 오겠다. 공단에서는 개시만 해주라. 근데 공무원은 안 된다. 내가 봐야 된다. 그래서 오후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오전에 서류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2시간 정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빨리 아까 말씀드렸죠. 인력 변경 신고하라고 그랬죠. 딱 그래서 자진 신고했어요. 자진 신고해서 공단에 제출했더니 서울에서 온 공단 직원이 난리가 났어요. 그게 7만 원짜리예요. 7만 원 가지고 1억 5천이라고 하는 것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냥 선보고가 되니까 무마가 됐어요. 그리고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안 되니까 3일 만에 끝냈어요. 마지막 한 얘기가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게 너무나 고맙다. 하루만 더 하면 먼지 털어서 안 나오는 게 있겠느냐? 잡을 수 있지만 여기서 중단하겠다. 자, 훌륭한 말이죠? 뭐 때문에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인력신고 제대로 해줘야 된다. 인력신고와 변경신고를 잘해줘야만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수입과 직결되어져요. 나중에 여러분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잘못 신고해서 인력 때문에 모 시설, 모 센터예요. 센터는 문을 닫은 데도 있어요. 닫은 데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력 관리, 인력 변경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인력 신고와 변경 신고 잘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전문 직업인 배상 책임보험을 잘 들고 잘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벌써 어느덧 1차 시를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좀 쉬었다가, 자, 2차 시에는 전문 직업인 배상 책임보험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